여기 유럽의 선진국인 북유럽에서 한국은 동아시아의 후진국 수준이라며 무시하는 덴마크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일 때문에 한국에 갈 일이 생기자 그녀는 한국에 도착하자 말자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어떠한 일이 생긴 건 한국 때문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길래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코펜하겐에 있는 제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 하루를 보낸 뒤라 피곤했거든요. 제 이름은 소피입니다. 저는 건축가입니다. 건물들을 설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이었고 저는 도면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고 잠을 깨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조수인 안나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안나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소피한테 온 거예요. 하면서 저한테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우편을 자주 받거든요. 그런데 그 봉투에 적힌 글씨를 보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필체를 알아봤거든요. 제 남동생 야콥의 글씨였습니다. 이해해야 할 게 있습니다. 야콥과 저는 거의 2년 동안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꽤 심하게 싸웠고 사이가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야콥은 항상 우리 가족에서 모험을 좋아하고 새로움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안전하고 계획적인 걸 좋아합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많이 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했을 때 야콥은 한국으로 이사 간다고 했습니다. 믿을 수 있겠어요? 한국이라니요. 덴마크에서 자란 우리에게 한국은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멀리 가고 싶어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마치 모든 걸 버리고 가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저까지도요. 그래서 저는 화가 나고 상처받았고 우리는 서로에게 꽤 심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봉투에서 야콥의 글씨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손이 약간 떨리면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길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이 제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야콥이 결혼합니다.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서요. 그리고 제가 거기 와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 편지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야콥은 자기가 얼마나 저를 보고 싶어 하는지 제가 꼭 와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대신해서 제가 참석했으면 한다고도 썼습니다. 그 부분이 저를 슬프게도 하고 기쁘게도 했습니다.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슬펐지만 한편으로는 야콥이 여전히 저를 자신의 삶에 포함시키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또 야콘녀에 대해서도 썼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민준이고 야콥은 그녀가 친절하고 똑똑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제는 자신의 진정한 집이 되었다고도 적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손에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야콥이 떠난 것에 아직도 화가 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야콥의 한국 생활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야콥이 그리웠고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야콥과 어릴 적에 함께 놀았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늦게까지 깨어서 우리 꿈에 대해 이야기했던 시간들. 제가 무섭거나 슬플 때 항상 곁에 있어주던 야콥. 그리고 깨달았어요. 우리가 싸웠어도 그는 여전히 제 남동생이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니요? 그곳은 저에게 너무 낯설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과는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그곳이 어떤지 상상해 보려고 했지만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TV나 영화에서 본 희미한 이미지들 뿐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그곳에서의 삶에 대해서도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책상에 오래 앉아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야 할까요?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야콥과 다시 싸우게 되면 어쩌죠? 한국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제가 거기서 어색하게 느끼면 어떡하죠? 하지만 제가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도 생각해 봤습니다. 제 유일한 남동생의 결혼식을 놓친다면요?
우리가 싸웠던 일이 우리를 영원히 갈라놓게 된다면요. 그런 일이 생긴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한 끝에 그리고 조금 울기도 했어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야콥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조금은 저 자신을 위해서요. 결혼식 전날로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예약 확인 메일을 보고 있자니 무섭고 설레는 기분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지만 이 여행이 뭔가를 바꿀 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게 얼마나 큰 변화일지는 몰랐을 뿐이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야콥을 생각했습니다. 그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들, 그리고 이 여행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잠이 들기 전까지 한국을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반대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모험을 떠올리면서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은 끝이 없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의 11시간을 꽉 낀 비행기 좌석에 앉아 제이콥과 나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약간 무섭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어떤 곳일까? 제이콥과 저는 우리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 창밖을 보니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 참, 완벽한 여행의 시작이군, 라고 생각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고 이 우중충한 날씨가 뭔가 불길한 징조일지 궁금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공항이 엄청나게 컸거든요.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현대적이고 깨끗했죠. 반짝거리는 바닥, 커다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그리고 수많은 상점과 레스토랑들까지. 공항이라기보다는 마치 고급 쇼핑몰 같았습니다. 저는 항상 한국이 좀, 구식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항은 제가 살고 있는 코펜하겐 공항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로봇들도 있었고, 심지어 공항 내부에 작은 정원도 있었습니다. 마치 미래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공항을 걸어가면서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데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휴가 중인 가족들, 정장을 입은 비즈니스맨들, 그리고 좋아하는 K-팝 스타의 티셔츠를 입은 열정적인 팬들까지 있었습니다. 짐 찾는 곳으로 가면서 흥분과 긴장이 섞인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제이콥이 보였습니다. 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에 조금 젖었지만 그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거의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의 머리는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길었고 입고 있는 옷도 굉장히 캐주얼하고 세련돼 보였는데 정말 한국 스타일 같았습니다. 제이콥이 저를 보더니 달려와서 저를 꽉 안아줬습니다. 잠시 동안 그에 대한 모든 분노와 혼란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오랜만에 형제를 만나니 정말 좋았거든요. 소피, 내가 진짜 여기 있단 말이야. 제이콥이 행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를 꽉 안았습니다. 나도 믿기지 않아, 라고 밝게 말하려 애썼지만 사실 여전히 모든 것이 걱정스러웠어요. 우리는 짐을 찾으러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이콥은 제 비행 여정에 대해 묻고 덴마크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거의 예전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아직 어색함이 남아있었거든요. 마치 서로 너무 평소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것처럼요. 짐을 찾은 후 제이콥이 저를 주차장으로 안내했습니다. 비는 좀 잦아들었지만 공기는 여전히 습하고 안개가 끼었습니다. 그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내내 쳐다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덴마크와 너무 달랐습니다. 도로는 넓고 매끈했으며 차선도 많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들은 꼭대기가 안개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보든 한글로 된 간판들이 보였죠. 솔직히 말해 좀 압도적이었습니다. 제이콥은 서울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큰 타워 보여. 그가 멀리 있는 높은 구조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건 남산 타워야. 맑은 날엔 꼭대기에서 도시 전체를 볼 수 있어. 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제이콥이 말하길 이곳에 거의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심에 가까워질수록 저는 신구의 조화를 보고 놀랐습니다. 초고층 현대식 빌딩들이 아름다운 옛 절과 궁전들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과거와 미래가 나란히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거리는 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분주했습니다. 수많은 상점, 레스토랑, 카페들이 있었습니다. 네온사인들이 안개 낀 공기를 밝히며 마법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인도를 따라 바쁘게 걷고 있었고 작은 거리 가판대에서 다양한 음식들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소피, 너 여기 음식 정말 좋아할 거야. 제이콥이 거리 음식을 바라보는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정말 대단해. 진짜 한국식 바비큐를 꼭 먹어보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약간 압도된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다르고 낯설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오기 전에 뭘 기대해야 할지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제이콥은 이곳저곳을 가리키며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말했습니다. 그는 너무 신이 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동네들을 가리키며 여기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줬습니다. 저는 그가 이곳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너도 이곳을 사랑하게 될 거야, 소피. 제이콥이 희망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좀 더 이 도시를 보고 나면 말이야. 정말 멋져.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곳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지만 아직 제이콥에게 그걸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제 머릿속에는 한국에 대한 옛날 생각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비록 제가 보는 모든 증거들이 그 생각들이 틀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지만요. 마침내 제이콥의 아파트 건물에 도착했을 때 저는 피곤하면서도 설레는 기분이었습니다. 긴 여행으로 지쳤지만 이 놀라운 도시를 더 보고 싶은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제이콥이 제 짐을 도와주며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건물은 현대적이고 깨끗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이콥의 층으로 올라가면서 제이콥의 삶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정말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해 보였어요. 아직 저에게는 너무 낯선 이곳에서 말이에요.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아파트는 작지만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도시 스카이라인이 완벽하게 보였습니다. 제이콥은 항상 좋은 취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곳은 뭔가 달랐습니다. 덴마크의 미니멀리즘과 한국 스타일이 완벽하게 섞여 있었거든요. 여기가 내 집이야, 소피. 제이콥이 두 팔을 벌리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길 바래. 아파트를 둘러보고 제이콥의 환한 얼굴을 보면서 이번 여행이 놀라움으로 가득할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간 시차 적응이 덜 된 상태로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서울을 탐험할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준비됐어? 야콥이 부엌에서 웃으며 물었어요. 우리는 밖으로 나갔고 나는 서울의 활기찬 느낌에 바로 압도됐습니다. 사람들은 곳곳에 있었고 일터나 학교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밝은 에너지가 가득했습니다. 거리도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어서 내가 상상했던 혼란스러운 도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지하철역이었습니다. 야콥이 티켓 기계를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며 나는 놀랐어요. 여러 언어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거든요. 이거 진짜 첨단 기술이네. 하고 나는 자동 게이트를 지나며 감탄했습니다. 야콥이 웃으며 말했어요.
기다려봐. 열차를 보면 더 놀랄걸. 정말 그랬습니다. 지하철 칸은 매우 깨끗했고 디지털 화면에는 다음 정류장과 예상 도착 시간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워에도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진행됐고 제 시간에 맞춰서 움직였어요. 나는 유럽에 오래되고 붐비는 지하철 시스템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효율적이네. 내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울의 대중교통은 세계 최고 수준이야. 야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덕분에 도시를 돌아다니기 정말 쉬워. 우리는 경복궁역에서 내려 궁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나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대한 문이 우리 앞에 서 있었고 붉은색과 녹색으로 정교하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우와, 나는 숨을 내쉬며 그 광경을 감상했습니다. 여기가 얼마나 오래된 곳이야? 처음 지어진 게 1395년이야. 야콥이 말했어요. 믿을 수 있어? 나는 감탄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궁의 입구로 들어가는 관광객 무리에 합류했어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한복이라는 전통 한국 의상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저렇게 입고 있지? 내가 야콥에게 물었습니다.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할 때 한복을 대여해서 입을 수 있어. 야콥이 설명했어요. 과거와 연결되는 재미있는 방식이지. 너도 해볼래?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왜 안 될까 싶어서 해보기로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다채로운 한복을 입고 있었고 서로의 달라진 모습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궁을 돌아다니며 야콥이 한국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줬습니다. 조선시대와 한국이 겪은 점령과 전쟁에 대해 듣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모든 걸 이렇게 복원했다니 대단해. 나는 아름답게 복원된 건물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야. 야콥이 말했습니다.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항상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 궁을 다 둘러본 후 우리는 원래 옷으로 갈아입고 인사동이라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는 작은 상점들과 갤러리들이 줄지어 있었고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기대했던 한국의 모습이야. 내가 야콥에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울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곳이지. 우리는 아늑한 찻집에 들러 바닥에 깔린 방석 위에 앉았습니다. 야콥이 우리에게 전통차와 떡을 주문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홀짝이며 나는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완전히 편안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때? 야콥이 약간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가졌어요. 솔직히 정말 인상적이야.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 다르네. 모든 게 너무 발전되어 있고 아름답기도 하고 한국이 이렇게 깊은 역사를 가진 나라인 줄 몰랐어. 야콥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너무 기쁘다. 아직 보여주고 싶은 게 정말 많아. 우리가 찻집을 나서서 서울을 더 탐험할 때 나는 서울에 대해 틀렸던 내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많은 의심과 오해를 가지고 이곳에 왔지만 하루 만에 내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야콥이 한국에 오기로 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미안해. 갑자기 내가 말했어요. 나 자신도 놀랐어요. 뭐가? 야콥이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오고 싶었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한국이 덴마크보다 덜하다고 생각했던 거. 내가 틀렸어. 야콥이 테이블 너머로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소피. 내가 여기 직접 와서 보게 돼서 기뻐. 우리가 찻집을 떠나 서울을 계속 탐험하면서 나는 새로운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배울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았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서의 나머지 시간이 정말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하루는 남산타워를 방문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서울 중심부의 산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석양 아래 반짝이는 서울을 내려다보며 나는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서울은 대조의 도시였어요. 마이너스 고대의 궁전이 현대적인 고층 빌딩 옆에 있고, 붐비는 시장과 고급 쇼핑 지역이 나란히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야콥이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모든 걸 보여줘서 고마워. 내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볼 게 아직 많아. 그가 대답했어요. 내일 또 다른 모험할 준비됐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준비가 됐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국은 내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고 더 많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제이콥의 결혼식 날이 밝았을 때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호텔방의 커튼 사이로 햇빛이 조금씩 비치고 있었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드디어 큰 날이 온 거죠. 간단히 샤워를 하고 나서 덴마크에서 가져온 짙은 파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면서 제가 익숙한 결혼식과 오늘의 결혼식이 얼마나 다를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제이콥은 정확히 아침 9시에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검정색 턱시도를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넘긴 그의 모습은 정말 멋졌어요. 그의 얼굴에서는 기쁨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 누나. 제이콥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최대한 준비됐지. 우리는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벗어나 교회로 향했습니다. 주변 풍경은 점점 높은 건물들에서 푸른 초목으로 바뀌었어요. 1시간 정도를 달린 후 드디어 결혼식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제 입이 절로 벌어졌습니다.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그곳은 산 기슭에 자리 잡은 현대적인 건물로 큰 유리창들이 있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간결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이었습니다. 건축가인 저는 그 세심한 설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와, 제이콥. 제가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정말 멋진 곳이야. 그는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안에 들어가면 더 놀랄 거야.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곳의 고요한 분위기에 바로 매료됐습니다. 실내는 부드러운 중성톤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큰 창문으로는 그림 같은 외부 풍경이 고스란히 들어와 자연이 실내에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얀 꽃들과 초록 잎들이 구석구석을 장식하고 있었고 그 향기는 정말 달콤했습니다. 제이콥은 저를 민준이 준비 중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우리가 들어갔을 때 저는 처음으로 그녀가 결혼식 복장을 입은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녀는 전통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정말 눈부셨습니다. 화려한 붉은색과 파란색 비단으로 만들어진 한복에는 정교한 금색 자수가 놓여 있었고 그녀의 머리는 아름다운 장식품들로 꾸며진 정교한 올림머리로 스타일링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저를 보고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소피, 와줘서 정말 고마워. 그러면서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저는 그녀의 따뜻한 환대에 감동받았습니다. 민준,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앞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결혼식 장소는 하얀 의자들이 꽃으로 장식된 간단한 아치를 향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줄지어 앉는 모습을 지켜보니 어떤 사람들은 서양식 정장과 드레스를 입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형형색색의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면서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이콥은 떨리면서도 설레는 얼굴로 먼저 입장했습니다. 그러다 모두가 일어선 가운데 민준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우아하게 걸으며 제이콥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어요. 제 동생의 얼굴이 신부를 보며 환해지는 모습을 보고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주례를 맡은 분은 인자해 보이는 연세 지긋한 분이셨는데 한국어와 영어로 번갈아가며
각종 한국 전통 결혼식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 풍부한 문화 요소에 깊이 빠져들어 듣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패백 의식이었습니다. 제이콥과 민주는 여전히 결혼식 복장을 입고 나란히 서서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께 깊이 절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며 지혜로운 조언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렸습니다. 전통적인 요소들이 끝나고 저에게 더 익숙한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제이콥과 민주는 서로에게 반지와 서약을 주고받으며 평생 동안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말들을 듣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결혼식은 모두가 한 잔씩 들고 건배를 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잔에는 달콤한 막걸리가 담겨 있었고 제이콥의 가장 친한 친구가 사랑과 가족,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면서 저는 무언가가 제 안에서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제이콥과 민준의 사랑, 그리고 그들의 문화가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초기 불안감이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한국식 결혼식도 덴마크식 결혼식도 아니었어요. 바로 제이콥과 민준의 결혼식이었고 그들의 여정을 완벽하게 반영한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어진 피로연은 그야말로 축제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 음식과 덴마크 음식이 어우러지고 두 문화의 음악이 흐르며 웃음과 춤이 가득한 시간이었어요. 저도 분위기에 휩쓸려 민준의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며 통역의 도움을 받아서요. 몇 마디 한국어도 시도해봤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제이콥과 민준이 친구와 가족들 사이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따뜻한 감정이 제 안에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이해와 수용의 감정이었죠.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떠날 시간이 되자 모두가 밖에 모였습니다. 쌀이나 꽃가루를 던지는 대신 우리는 작은 초를 들고 제이콥과 민준이 걸어갈 길을 밝혀주었어요. 그들이 손을 맞잡고 지나갈 때 촛불의 부드러운 빛이 그들의 행복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들이 차에 타기 직전 제이콥이 돌아서서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마워라고 입모양으로 말했어요. 그의 눈은 감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도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으로 그가 행복하길 바랐거든요. 그들의 차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결혼식이 단순한 의식 이상의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문화와 문화를 잇는 달이었고 경계를 초월한 사랑의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한국과 제이콥의 새로운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되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하루를 되돌아보며 저는 평화로움이 저를 감싸는 것을 느꼈어요. 이 결혼식에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새로운 경험들이 기대되었습니다. 결혼식 이후에 제이콥이랑 민준이 나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나한테 우리 집에서 잠깐 머물러 보지 않겠냐고 물어본 거예요. 처음엔 좀 망설였죠. 제가 집만 되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오히려 한국을 더 많이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제이콥이 나를 일찍 깨웠어요. 오늘 여행 갈 거야. 그는 웃으면서 말했죠. 저는 눈을 비비며 그가 무슨 계획을 세운 건지 궁금했습니다. 몇 시간 후 우리는 DMZ, 그러니까 한반도의 비무장지대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나라를 가로지르는 선 하나가 가족과 친구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DMZ였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서서 황량한 땅을 바라볼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이드가 이 경계선이 세계에서 가장 엄중하게 경비되는 지역 중 하나라고 설명해줬어요. 양쪽 군인들이 밤낮 없이 서로를 감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고요한 태그놀이 같은데
훨씬 더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제이콥을 바라봤고 그의 눈 속에서 저와 같은 놀라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국경이 아니라 수많은 일을 겪고도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한 나라의 상징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제이콥과 저는 우리가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내 결혼식을 축하했던 그 나라의 일부라는 게 믿기지 않네. 제가 말했습니다. 제이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많은 걸 이뤄냈어. 난 그게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야. 여기 사람들의 회복력 말이야. 다음 날 우리는 서울의 완전히 다른 지역인 강남에 갔습니다. 혹시 강남 스타일을 떠올린다면 딱 맞았습니다. 여기는 스타일 그 자체였죠. 하지만 음악이나 패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강남은 마치 미래에 들어선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거대한 유리 고층 건물들이 하늘로 솟아 있었고 그 안에는 기술 회사들이나 스타트업들이 가득했어요. 우리는 야콥의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그는 큰 기술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무실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곳 같았어요. 개방된 공간에 이상한 모양의 가구들, 그리고 벽에는 낙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이콥의 친구가 그들이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오지 기술이나 인공지능 같은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고 있어. 그가 설명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이해하는 척했습니다. 그 이후 며칠 동안 제이콥과 민주는 저를 서울 곳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전통시장에 가서 제가 발음도 못하는 음식들을 먹어봤고 K-파프 콘서트에도 갔어요. 네, 정말로요. 그리고 수천 명의 팬들과 함께 춤을 추게 되었죠. 심지어 하루는 찜질방에 가서 살이 벗겨질 것 같은 스크럽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밤, 우리는 창가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밤 공기를 마시며 앉아 있었을 때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었습니다. 제 세상이 넓어졌다는 걸요. 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다 그저 제가 용기를 내서 안락한 공간을 벗어나 예상치 못했던 이곳에 온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동생을 바라봤어요. 편안하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이 나라에 완전히 적응한 모습이었어요. 우리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이 나라에서요. 그리고 저는 감사함을 느꼈어요. 동생이 저를 초대해준 것에, 제가 그 초대를 받아들인 것에, 이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에 말이죠. 한국을 떠나야 하는 날이 너무 빨리 다가왔습니다. 짐을 싸면서 그동안 봤던 멋진 것들과 했던 모든 일들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코펜하겐으로 돌아간다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오해는 말아요. 집을 사랑하지만 한국이 정말 제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았거든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창밖을 내다보는 걸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울의 바쁜 거리들, 오래된 사찰들과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이 섞여 있는 모습. 그 모든 걸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제이콥이랑 민준이 배웅하러 와줬고 작별 인사를 할 때 살짝 눈물이 핑 도는 걸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곧 다시 올 거지? 제이콥이 큰 포옹을 하며 물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응, 다시 올 거야. 다음번엔 더 오래 머무를 거야.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얼마나 변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처음에 결혼식 초대장을 받았을 땐 회의적이었어요. 도대체 누가 거기 가서 살고 싶어 하겠어? 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다음 방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비행은 길었지만 그 덕에 생각할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방문했던 멋진 장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화려한 지붕과 넓은 마당을 가진 놀라운 궁궐이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음식. 정말 놀라웠어요. 김치가 이렇게 좋아질 줄은 몰랐어요. 심지어 매운 것도 어느 순간 익숙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제 생각을 바꾼 건 단지 장소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환영해줬습니다. 언어 장벽이 있어도 항상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거든요. 시장에서 과일을 더 챙겨주시던 할머니나 지하철에서 제가 길 잃고 지쳐 보이자 자리를 양보해주던 청년이 떠올랐습니다. 코펜하겐에 도착했을 때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제 도시를 새롭게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전히 코펜하겐을 사랑해요. 여긴 제 집이니까요. 그런데 이제껏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챙겨 공항을 나왔을 때 코펜하겐의 익숙한 풍경과 소리들이 저를 맞아줬어요. 그런데 뭔가 어색했어요. 한참 고민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모든 게 너무 조용하다는 거였습니다. 서울의 활기찬 에너지와 비교하니 코펜하겐이 마치 잠든 듯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다시 출근했어요. 동료들이 제 여행 이야기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습니다. 저는 한국 이야기를 끝도 없이 했고 아마 다들 지겨워했을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배운 모든 걸 나누고 싶었거든요. 결혼식은 어땠어? 제 보조가 평소처럼 아침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저는 아름다웠던 결혼식이 떠오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 신부 드레스 봤어야 했는데 마이너스 한복이라고 불리는 멋진 전통 의상이었거든. 그리고 피로연에서 나온 음식 정말 최고였어. 일상에 다시 적응하면서 저도 모르게 조금씩 변한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음식이 계속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집에서 김치를 직접 만들려고 시도도 해봤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일에서 나타났습니다. 저는 건축가로서 항상 다양한 스타일에 관심이 많았지만 이제는 사물을 다르게 바라보게 됐습니다. 서울이 어떻게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을 매끄럽게 조화시켰는지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고대 사찰 옆에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있고 그게 어떻게든 잘 어우러졌잖아요. 다음 프로젝트 회의에서 저도 놀라고 다른 사람들도 놀랄 만한 제안을 했습니다. 새로 지을 커뮤니티 센터 디자인에 한국에서 영감을 받은 요소들을 도입하자는 거였습니다. 무슨 뜻이죠? 상사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이 아름다운 곡선 지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자연을 건물 안으로 들여오는 방식이 정말 멋지잖아요. 우리도 비슷한 걸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모두들 그 아이디어를 좋아했습니다. 갑자기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끌게 됐고 코펜하겐에 한국의 일부를 가져오는 일을 하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이콥이랑 민준이를 자주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밤 새 프로젝트를 위해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던 중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제이콥에게서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첫 집 샀어. 언제 다시 놀러 올 거야? 그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망설임 없이 답장했습니다. 축하해. 내일부터 항공권 알아볼게. 전화를 내려놓고 다시 스케치를 시작했을 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으로의 여행은 단지 결혼식 참석이나 새로운 나라를 방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을 열고 형과 다시 연결되고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찾는 여정이었습니다. 창밖의 코펜하겐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하고 아름다운 제 고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세계는 이제 저의 일부가 되었어요. 한국은 저를 변화시켰고 저는 그 변화를 아직도 하나씩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더 많이 발견하러 다시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